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두 나라 협력의 미래 청사진으로 고려시대의 송나라와 해상교역이 이루어졌던 벽난도의 정신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외교적 갈등이 있더라도 교류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곧 이어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중 이틀째인 오늘 이 대통령은 베이징 갸오이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두 나라 경제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던 시기에도 벽난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고려시대 송나라와 해상교역이 활발히 이뤄졌던 것이죠. 벽난도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민감하고 껄끄러운 외교 현안으로 양국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더라도 경제 협력은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포럼에 앞서 진행한 사전 간담회에서도 두 나라 기업의 협업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산업 공급망 연계로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했던 양국이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생활용품과 뷰티, 식품과 같은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허리펑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는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왕성한 협력과 깊이 있는 교류로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죠.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곧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이곳 베이징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엽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데이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회담에 앞서 중국 측은 대한민국 정상으로 온 지난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을 엽니다. 회담 테이블에는 이른바 한한령 완화와 중국이 설치한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가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일본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측이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국 정부뿐이라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못 받고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 주석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 정상의 압송 장면을 본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에 더 매달릴 수도, 반대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한중 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엔 양국 간 양해각서죠. 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연일 불거지는 공천 헌금 의혹에 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문불출하던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제명당할지언정 탈당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공천 헌금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천 헌금 의혹을 개인 일탈이라고 선그은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자신이 약속한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과 신문고 제도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의혹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은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죄송하다면서도 최초 공천 헌금 의혹이 촉발된 1억 원 녹취록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에게 최대한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 의혹이나 안사람 관련 건은 수사해보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경 서울시 의원의 단수 공천이 결정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탈당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공천 헌금 의혹을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 사태로 규정하고 특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 관련 탄원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쳐 당시 당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이 뒷배가 누군지 의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입니다. 김현지가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 시스템에 따라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묵인 의혹에 반박했는데요. 추후 공지를 통해 당 대표실이 아닌 사무국에 전달한 게 와전된 것 같다고 바로잡았습니다. 네, 예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연일 새로 제기되고 있죠. 이 후보자에 대해 매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중구 성동구을 당협위원장 시절 임신 중인 구의원을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2024년 총선 당시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를 캠프에 합류시킨 것에 문제 제기하자 되레 허위 사실을 꾸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국회에는 인사청문 요구서가 도착한 가운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재산이 6년 사이 110억 넘게 늘어난 175억 원인 점을 고리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는데 당 소속 이미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도 큽니다. 이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한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지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여야는 각각 내부 문제도 겪고 있죠. 네, 오늘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 넉 달 만에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당의 변화와 쇄신책을 준비하는 거로 안다며 자신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 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는데 의미심장한 입장문에 당 안팎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지도부에서 불거진 각종 내홍이 사퇴에 영향을 준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단발성에 그칠지 추가 사퇴 등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공교롭게 오늘 당 최고위에선 새 윤리위원 7명이 임명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1일 이 빅데이를 앞두고 내부 절차가 분주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 5명은 오늘 2차 합동 토론회에 나섰는데 크게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당청 관계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원내대표 선거는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3선 의원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공천 헌금 의혹 위기 수습과 당청 관계, 정청래 대표와 관계 설정 등을 두고 각 후보의 색깔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의 협력을 요청하며 사실상 머리를 굽혔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석유에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며 석유 회사들의 투자를 통해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건을 위해 석유에 대한 이른바 완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Total access. We need total access. We need access to the oil and to other things in their country that allow us to rebuild their country.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협조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신을 잘하지 않으면 2차 공습을 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You know, we were ready for a second wave. We were all set to go, but we don't think we're going to need it.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답했습니다. SNS에 영어로 성명을 올리며 평화와 공존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같은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앞서 미국을 향해 항전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180도 다른 태도입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사실상 트럼프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번 사태는 짧은 기간에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별세하면서 빈소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인의 70년 가까운 배우 인생이 곧 한국 영화의 역사였던 만큼 작년엔 5일 동안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빈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네, 오후 들어서 추모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이 진 만큼 동료들은 저마다 무거운 얼굴을 하고 이곳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고인의 소속사를 공동 설립한 후배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일찍이 빈소에 도착했고요. 60년 지기 가수 조용필 씨도 조문 행렬에 함께해서 영정 사진을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며 고인이 너무 아쉬움을 갖지 말고 저 위에서 남은 연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박상원 배우는 고인이 배우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세계 영화인들이 사랑했던 우리 안성기 배우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잘 하늘나라에서 연기하시면서 계실 겁니다. 배우 안성기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건 오늘 오전 9시를 조금 넘겨서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자택에서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지 7일째였습니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9시쯤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추적 관찰 과정에서 암이 재발하면서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
투병 중에도 시상식 등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복귀에 대한 의지와 한국 영화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던 만큼 별세 소식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데요. 장례는 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영화인장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9일 새벽 발인이 엄수되는데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 등 영화인들이 운구를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인들도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이 충무로 서울영화센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서울 종강역 근처에서 다중 추돌 사고를 내 한 명을 숨지게 하는 등 인명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태인 기자, 사상자 14명이 나왔던 종강역 사고 운전자에 대한 영장심사 오늘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종강역 근처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면쇠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자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로구 종강역 근처에서 택시를 몰다가 보행자와 승용차 등을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급격히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방향을 꺾고 다른 승용차 2대를 연달아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당시 사고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사고 운전자에게 약물운전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새벽 3시 15분쯤 병원 응급진료 직후인 A씨를 긴급 체포했을 당시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음주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모르핀은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강추위까지는 아니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며 체감추위가 상당합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도 안팎에 그치는 등 중부지방 곳곳에서 체감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 보온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날은 흐려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은 내일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지면서 산불을 더욱 부추기겠습니다. 불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오늘보다는 1도에서 6도가량 내려가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서울 영상 4도, 광주와 대구 7도까지 올라서겠고요. 수요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추위가 나타나는 등 이번 주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 금요일과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대조기까지 겹쳐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